네, 안녕하십니까.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입니다. 어제 예고해 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3일 동안 대통령의 개헌안의 구체적 내용을 국민께 공개하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민정수석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 조국입니다. 먼저 우리 진성준 비서관님은 이미 알고 계실 것 같고 저 왼편에 김형연 법무비서관입니다. 인사드리십시오. 저는 오늘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 개헌안 중 전문과 기본권, 국민주권 강화 관련 부분에 대해서 발표하고자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13일 국민헌법자문특위로부터 개헌안을 보고받으시면서 헌법은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이다. 헌법이 국민의 뜻에 맞게 하루빨리 개정되어 국민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한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87년 6월 항쟁을 통해 헌법을 바꾼 지 벌써 30여 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IMF 외환위기, 세월호 참사를 거치면서 국민의 삶이 크게 바뀌었고 촛불 집회와 대통령 탄핵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이에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일관되게 국민과 약속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해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기본권 및 국민주권 강화 관련한 조항의 개헌안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이번 개헌은 첫째도 둘째도 국민이 중심인 개헌이어야 함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민이 바라는 대한민국은 국민의 자유와 안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주는 나라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뜻에 따라 운영되어야 합니다. 촛불 시민혁명을 통해 국민들은 국민 주권과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강력한 열망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헌은 기본권을 확대하여 국민의 자유와 안전, 삶의 질을 보장하고 직접 민주주의 확대 등 국민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체적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헌법 전문에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은 물론 법적, 제도적 공인이 이미 이루어진 역사적 사건인 4.19 혁명, 부마 항쟁과 5.18 민주화 운동, 60 항쟁의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현행 기본권 중 개선된 조항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기본권 주체를 확대하였습니다. 국제사회가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인권 수준이나 외국인 200만 명 시대의 우리 사회의 모습을 고려하면 기본권의 주체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국가를 떠나 보편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에 대해서는 그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다만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권리에 대해서는 그 주체를 여전히 국민으로 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선거권, 공무담임권, 참정권에 대해서는 규정 형식을 변경하여 법률에 따른 기본권 형성 범위를 축소하고 이에 따라 해당 기본권의 보장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인 인권 보장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과 또한 동물 보호에 대해서 국가가 그 정책을 수립하는 그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노동자의 권리 강화 및 공무원의 노동 3권 보장 규정입니다. 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양극화 해소,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동자의 기본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먼저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고 국가에게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 동일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할 의무와 고용 안정과 일과 생활의 균형에 관한 적절한 정책들을 시행할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노동 조건은 노사가 대등하게 결정한다는 원칙을 명시하는 한편
노동자가 노동 조건의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해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노동 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공무원에게도 원칙적으로 노동 3권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현역 군인 등 법률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을 통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국제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사회 경제적 민주화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신설되는 기본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명권과 안전권 문제입니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각종 대형 사고, 심심치 않게 들리는 묻지마 살인 사건 등은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이에 헌법에 생명권을 명시하고 모든 국민은 안전하게 살 권리를 갖는다는 점을 천명하는 한편 국가의 재해 예방 의무 및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노력 의무를 보호 의무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보 기본권을 신설하였습니다. 종전 헌법 규정만으로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충분히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알 권리 및 자기정보 통제권을 명시하고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를 예방 시정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성별 장애 등 각종의 이유로 차별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가의 개선 노력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적극적 차별 금지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에게 성별 장애 등으로 인한 차별 상태를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에 사회보장을 실질화하는 한편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권 및 국민의 건강권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한편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어서 삭제되는 헌법 조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검사의 영장 청구권 조항을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현행 헌법은 영장 신청의 주체를 검사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OECD 국가 중 그리스와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헌법에 영장 신청 주체를 두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에 다수 입법례에 따라 영장 신청 주체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주의할 것은 검사의 영장 청구권 규정을 헌법에서 삭제하는 것은 영장 신청 주체에 관련된 내용이 헌법 사항이 아니라는 것일 뿐 현행법상 검사의 영장 신청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헌법에서 검사의 영장 청구권 조항이 삭제된다고 하더라도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은 개정 전까지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그리고 유신헌법에서 신설되었던 군인 등 국가배상 청구권 제한 조항은 군인 등에 대한 명백한 불합리한 차별이므로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주권 강화 관련 조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의원들은 명백한 비리가 있어도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세월호 참사 후 세월호 특별법 입법 청원에 600만 명의 국민이 참여했지만 당시 정부와 국회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촛불 시민혁명과 쏟아지는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을 보면 권력의 감시자로서 입법자로서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의 뜨거운 열망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헌정사에서 1954년 헌법에 대한 국민 발안제가 규정된 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이번 개정안이 처음입니다. 이렇게 직접 민주제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기존의 대의제를 보완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개헌은 기본권 및
국민의 권한을 강화하는 국민 중심의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뜻에 따라 국가가 운영되고 국민 모두가 자유롭고 안전하게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대한민국을 상상해 보십시오. 헌법이 바뀌면 내 삶이 바뀝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은 개헌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기본권 및 국민주권 강화와 관련된 조항들은 이미 국회에서도 대부분 동의한 바가 있는 조항들입니다. 양보와 타협을 통해 국민에게 희망을 주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민정수석님이 여러 가지 말한 걸 들었는데 제대로 정리를 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라는 유튜브 댓글이 있습니다. 예, 우리 민정수석님 늘 깔끔하게 정리하시는 분인데 오늘 너무 어제 밤 늦게까지 작업을 하셨거든요. 밤을 꼬박 세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십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 저는 뉴미디어 비서관실 행정관 김선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춘추관에 나와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내일 그리고 모레까지 3일 동안 정부 발의 개헌안에 대한 국민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요. 방금 뉴스를 통해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조국 민정수석께서 이제 개헌안에 대한 설명하고 가셨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춘추관에서 이제 조국 민정수석님과 함께 하셨던 특별한 한 분 모셔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비서관님. 네, 안녕하세요. 진성준입니다. 예, 개헌하면은 개헌 헌법 하면 어렵게 여기시는 분들 많은데 새 시대에 맞게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새 시대에 맞게 삶을 담는 그릇 어떤 내용으로 준비되고 있는지 저희가 지금 기자분들 많이 일하고 계신 지금 춘추관 기자실을 제가 혼자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요. 조금 조용한 안정된 장소로 살짝 이동을 해서 비서관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동을 해볼까요? 네. 가보겠습니다. 고생하세요. 기자님들 감사합니다. 네, 비서관님. 네. 감사합니다. 어제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하셨잖아요. 네. 오늘부터 3일 동안 대통령 발의 개헌안에 대한 설명이 이제 진행이 된다 하셨는데요. 오늘 조국 수석님 발표로 이제 첫 시작을 열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게 어제 백브리핑에서 기자분들도 많은 질문하셨는데 왜 3일씩이나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인가요? 네, 우선 대통령께서 우리 개헌안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잘 아실 수 있도록 소상하게 좀 설명을 해라라고 네. 지시를 하셨는데 이번 헌법 개정안이 너무 방대해요. 전부 개정안, 전면 개정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너무 내용이 많아서 네네. 이걸 3번에 나누어서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 국민의 이해를 더 높이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3번에 나눠서 하게 된 것입니다. 예, 일은 많으시겠지만 국민들께 소상하게 알려드리라는 취지로 방대한 개헌안을 분야별로 나눠서 3일에 걸쳐 소개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이제 전문 그리고 기본권에 관한 내용이고요. 내일은 지방분권하고 국민주권, 그리고 모레 22일에는 정부 형태에 대한 발표를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비서관님, 개헌 그동안의 준비 경과도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개헌 논의는 사실 국회를 중심으로 해서 오랫동안 많이 논의되어 왔고 네네. 또 시민사회에서도 많이 논의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그동안에 국회가 개헌을 완료하는 것이 좋다는 판단에서 국회가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오랫동안 기다려왔는데 네. 아무리 기다려도 국회의 논의는 진전되는 것이 없고 합의가 난망해지자 대통령에게 주어진 시간만큼은 꼭 발의를 해야 되겠다 해서 네네. 준비를 지시했는데 대통령의 직속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 예. 위원장인 정혜구 교수에게 자문안을 만들어서 대통령에게 보고해달라고 지시를 해서 그렇죠. 정혜구 위원장을 중심으로 모두 33분의 자문위원이 만들어져서 그분들이 오랫동안 한 달 동안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로 헌법 개정안을 만들어서 대통령께 보고를 했고 네네. 대통령은 이것을 관련 수석 또 비서실장 등과 함께 3번에 걸쳐서 독해를 가진 후에
개헌안을 성안하게 되었습니다. 네네. 그동안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도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고요. 3번에 걸친 독해, 그리고 이제 조문에 관해서도 이제 쉬운 말로 또 바꾸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고요. 꼼꼼하게 이제 연구, 검토한 결과로 이제 나온 정부안입니다. 아무튼 그런 비서관님, 오늘 발표된 정부안, 이제 뭐 전반적인 것은 이제 22일 날 종합적으로 나올 것이지만요. 네. 가장 핵심적인 이 정부 개헌안의 취지, 뭘로 정리가 될까요? 대통령도 누차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개헌은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개헌이어야 한다. 네. 국민 중심 개헌, 국민 개헌이라고 하는 점을 누차 말씀하셨는데 역시 이번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삶을 기본적으로 규율하는 아주 근본적인 법이기 때문에 국민이 중심이 되는 헌법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런 점에서 오늘 조국 민정수석께서 발표한 것도 국민의 기본권을 어떻게 강화하고 확대할 것이냐 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연결 문제가 있나요? 네, 죄송합니다. 지금 음성은 잘 들리나요? 음성은 잘 가나요? 네, 음성은 잘 간다고 합니다. 지금 복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연결 문제로 잠깐 쉬었다가 인스타로는 계속 하고 있었어요. 다시 진성준 비서관님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서관님, 오늘 조국 수석께서 발표하신 내용, 이 전문에 5.18 등 민주화 역사에 관한 것들이 명시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사실 우리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요? 그동안 우리 헌법은 4.19 혁명의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랬죠.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보면 4.19 혁명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뒤로 부산 마산 민주항쟁이 있었고 네. 부마 민주항쟁이라고 그러죠. 예, 또 5.18 광주 민주화 운동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1987년에는 60 민주항쟁도 있었고 네. 또 최근에는 촛불 시민항쟁까지 있었지요. 네. 근데 이제 촛불 혁명은 너무 가까운 시기에 일어난 일이어서 역사적 평가가 완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또 어떻게 보면 현재도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헌법의 정신으로 담기는 조금 이르다 판단으로 이미 역사적 평가가 끝났고 또 정치 법률적으로도 국가기념일로까지 지정이 돼 있는 4.19 혁명에 이어서 부마 민주항쟁, 또 5.18 민주화 운동, 그리고 60 항쟁까지를 담도록 페이스북 종료했고요. 핸드폰으로 하겠습니다. 국민청원 해주세요. 유미교실 장비 지원 국민청원, 위험해요. 아무튼 저희 장비는 좀 기본적인 걸로 하고 있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국민 소통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비서관님, 네. 우리 민주주의 역사를 계승하는 헌법 전문에 이제 추가됐다, 이 말씀 해주셨고요. 기본권 조항이 대폭 개선되었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기본권의 주체가 국민에서 사람으로 넓어졌다는 것이 아주 눈에 띄는데요. 네.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또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가 있을 거예요. 천부인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천부인권, 하늘이 준 인간의 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자기의 생명은 소중한 거잖아요. 네. 또 누구나 다 자유롭게 살아갈 권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천부인권적 권리는 꼭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라 외국인이라도, 또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누리도록 하자라고 해서 모든 국민의 권리에서 모든 사람의 권리로 확대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권리로. 예. 네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모든 사람으로 확대하지 않고 국민으로 남는 권리도 여전히 있어요. 아, 그런 건 어떤 내용인가요? 그것은 사회권적 기본권이라고도 하고 청구권적 기본권이라고도 하는데, 네. 국가를 상대로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에 뭔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그것은 이제 국민으로 한정한다는 국민으로 것입니다. 한정한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적으로 다 사람으로 확대된다는 것이 아니고, 네. 국민으로서 국가의 어떤 것을 요구할 때에 대해서는 국민으로 한정이 된다. 그렇죠. 이 말씀이군요. 가령 네. 우리 국민들은 참정권이나 선거권을 기본적인 권리로 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투표할 수 있는 권리, 선거할 수 있는 권리, 네. 이거를 모든 외국인도 다 같이 누리자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 예, 그렇죠. 우리나라 대통령 뽑는데 미국 국민이 와서 투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건 안 되죠. 그렇죠. 그것은
우리 국민만의 권리로 남기되 미국인이든 대한민국 국민이든 또는 프랑스인이든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똑같이 누려야 될 권리 네. 이것은 모든 사람이 누리는 권리로 확대했다. 네. 인권적인 부분, 천부 인권적인 부분은 사람으로 넓히되 국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국민으로 한정한다. 이렇게 뭐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니까 명확하네요. 신설되는 기본권 조항들도 있습니다. 상당히 좀 시대적 요구에 발맞춘 내용이라고 보이는데요. 특히 저는 생명권 부분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네. 이 세월호 참사 생각도 나고요. 그리고 정보 기본권, 또 차별 개선 노력 의무를 이제 국가에 지운다. 이런 내용들은 좀 이제 시대상을 반영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 또 모든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은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절감했는데 네네. 그 세월호 참사에서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이게 나라냐라고 하는 국민의 질타가 쏟아졌던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헌법을 개정하면서 모든 사람이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누려야 될 권리로 생명권을 규정하게 된 것이고요. 네네. 더해서 우리 국민은 안전하게 살 권리도 누리도록 안전권도 규정을 했습니다. 안전권. 또 우리 국민은 건강하게 살 권리도 있습니다. 예. 건강권도 새롭게 신설을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알 권리라고 해서 우리가 모든 국민이 알 권리가 있잖아. 뭐 알 권리를 위해서 이런 말씀 많이들 했는데 네네. 정작 현행 헌법 어디에도 모든 국민은 알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아 그래요? 그거는 그냥 유추해서 네. 있겠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있는 거라고 해석해 왔을 뿐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번에 알 권리를 분명하게 해서 네네. 자기 외에 다른 정보들에 대해서 국민이 적극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신설을 했고요. 네네. 반면에 자기의 정보는 네.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도록 아. 자기정보 통제권이라고 하는 걸 또 신설을 했습니다. 약간 온라인 시대에 그 잊혀질 권리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뭐 자기 정보 온라인에서 한번 올린 정보들이 계속 이렇게 돌면서 그러니까요. 네, 잊혀질 권리가 이른바 신상털기 뭐 이런 게 막 그렇죠. 있잖아요. 네네. 그런 자기 정보는 자기만이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한다. 함부로 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권리로 규정을 했고요. 차별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헌법은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렇게 네네. 규정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알게 모르게 차별을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실제적으로 여성, 장애인, 뭐 아동, 아동, 뭐 노인에 대한 차별도 존재하고 노인에 대한 차별도 있고요. 또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도 일정하게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의 출신 지역이 어디냐, 아, 네. 또 인종, 출신 국가가 어디냐 뭐 그렇죠. 이런 것에 대해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도 차별도 사실 있지요. 되고 있죠. 네. 연결 문제가 오늘 유난히 작네. 네, 보통 한 번 이러면 얘가 설마. 네, 말씀하십시오. 여성이 여성과 장애인. 네, 여성이나 장애인 또 뭐 아동이든 뭐 이렇게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 현존하는 차별들을 시정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할 뿐만 아니라 네네.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어떤 것이 차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히려 역차별 조처를 만들어서 보호하는 그런 것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군요. 네. 깨알 같은 설명 감사합니다. 삭제되는 조항도 두 가지나 있어요. 검사의 영장 청구권 그리고 이중 배상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검사의 영장 청구권 삭제에 대해서는 꾸준히 좀 네. 얘기가 있어 왔었죠. 네네. 그리고 이중 배상 금지 조항은 이렇게만 말하면 사실 무슨 얘기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거 예. 어떤 내용입니까? 먼저 검찰의 영장 청구권 문제는 현행 헌법에 영장은 법원이 발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거를 신청하는 것은 반드시 검사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그렇게 지금은 규정되어 있죠. 예, 네. 검사의 신청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 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사실은 세계 어느 나라도 영장 신청을 검사가 해야 된다라고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뭐 여기 자료를 보니까 법률 사항. 그리스하고 meg시코를 제외하고는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헌법에 두고 있는 나라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자. 아. 라고 하고 있고 현재 우리 형사소송법은
검찰이 영장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근데 현재 검찰 개혁이 논의가 되고 있고 사법제도 개혁이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국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러니까 검찰 영장의 신청 주체가 뭐 검찰로 할 것인지 아니면 또 뭐 경찰로 확대될 수 있는 것인지 하는 문제는 논의되어서 결정될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배상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네, 이중배상 금지 조항 삭제. 예. 이거는 뭐 군인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시정하기 위해서 예. 군인 등의 배상 청구권 제한 규정은 삭제한다. 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이 내용도 사실 저는 군인 등에 대한 뭐 내용이다. 이래서 잘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좀 어렵죠. 네네. 제가 그 구체적인 조항을 보고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도 정확하게 네, 찾으시는 규정을 동안에 네,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검사의 영장 청구권 조항 삭제 이 부분은 지금 이제 OECD 국가 중에서는 일단 그리스하고 멕시코만 헌법에 검사만이 영장 청구할 수 있는 걸로 규정을 해놓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헌법에 이런 거 규정해놓고 있지는 않다고 해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검사의 독점적 영장 청구권 이것은 이제 그대로 두고 또 현행 형사소송법도 당연히 유지하면서 이것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으로 이제 정리를 하신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약간 어렵게만 느껴졌던 부분들이 이제 비서관님 말씀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외에도 이제 헌법이라고 하면 막연하게 그냥 나랑 상관없는 것 같고 왠지 멀게만 느껴지는데 오늘부터 3일 동안 이제 춘추관 브리핑으로 조국 수석님이 말씀을 하실 거고요. 저희는 진성준 비서관님을 모시고 또 이렇게 국민을 위한 백브리핑 11시 50분으로 자세한 말씀 드릴 테니까요. 이 시간 본방사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제가 그 조항을 찾았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현행 우리 헌법 29조에는 군인이나 경찰이 직무 수행을 하다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해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근데 그거 외에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금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아, 예. 이른바 뭐 이중배상 금지 뭐 이렇게 규정이라고 하는 것인데 네네. 이것은 부당하게 불합리하게 군인과 경찰의 권리를 제약하는 것입니다. 법이 일방적으로 정해서 보상해 줄 게 아니고 네네. 그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네. 우리 군인과 경찰의 권리를 보호하고 또 우리 국민을 위해서 서슴없이 헌신하는 분들이 바로 군인 경찰인데 이분들의 그런 권리를 보장하자라고 하는 그런 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분들을 이제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또 국가의 의무다. 우리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네, 그 일맥상통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럼 비서관님 오늘 긴 시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이제 내일과 모레 계속해서 이제 국민께 말씀을 드리는데 국민들께 또 그리고 개헌 논의의 또 다른 중요한 주체인 우리 국회의원님들께도 좀 당부랄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국민 여러분 개헌에 헌법에 더 많은 관심을 쏟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국민헌법 자문특별위원회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도 열고 전국 순회 토론회도 하고 또 SNS를 통해서도 의견을 받아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만 아직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네네. 왜냐하면 국회가 오랜 세월 동안 헌법 개정에 대해서 논의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정략, 당략을 앞세워서 전혀 헌법 개정의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쩔 수 없이 발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또 이 발의마저도 막고 있어요. 네. 그래서 대통령마저 헌법 개정을 발의하지 않으면 이번 기회에 헌법을 개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왜 헌법이 개정되어야 하는지 또 헌법 개정을 통해서 우리 나라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또 우리 국민의 삶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지를 잘 의견을 모아가지고 국회가 대통령이 헌법을 발의하기 이전에라도 헌법 개정에 합의할 수 있도록 감시해 주시고 촉구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대통령의 개헌안이 불가피하게 발의되면 국회가 시간 내에 이 개헌안을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국회에게
격려도 보내주시고 또 질책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국민과의 약속이고 정말 시대의 요구에 맞게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 개헌 이제부터 3일간 국민께 또 기자분들께 직접 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네, 진성준 비서관님 말씀하신 대로 이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국민들께서 감시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또 국회를 향해서는 의견과 또 응원도 많이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비서관님 오늘 연결 상태도 중간에 막 끊기고 그랬는데 차분하게 너무 말씀 잘해주셔서 역시 진성준 비서관입니다. 믿고 보는 진성준 너무 감사드리고요. 내일도 이 시간에 저희는 개헌안 특집으로 진성준 비서관님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그램 친구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좋은 댓글 많이 주셨는데 깨알 같은 설명 귀에 쏙쏙 잘 들어온다. 특히 이제 기본권 보장 부분 그리고 궁금했던 부분들 뭐 어려운 법률 용어 쉽게 한다는 점도 좋고 직접 나와서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좋다. 좋은 댓글들 많이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연결 상태 때문에 질답은 못했는데 내일은 좀 질문에 대한 답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세요. 고맙습니다. 네. 예, 아우,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훈련된 이 스피커는 아이고 잘 봤습니다. 어디서나 믿고 보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네.